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론고시 다마고치. 한동안 업데이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거의 3주 연속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필기시험들이 하나씩 돌고 있어서 제가 직접 멘토링 받으리는 분들 좀 자소서 첨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일정이 밀려 있어서 업데이트가 계속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제 옆으로 이렇게 또 쳐들어왔는데, 방송 녹음만 하면 이렇게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안녕 해봐. 안녕.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언론사에 존재하는 기자들 혹은 PD들만의 은어, 약어, 속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인턴 합격하셨거나 수습 합격하신 분들은 이 은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 여러분 현장 가서는 선배가 안 알려주는데 막 정신없는 순간에 막 이래요. 야 인턴 일로 와봐. 야마 잡아가지고 우라카이에 띠용.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이러실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차근차근 보시고 그 좀 실무에 갔을 때 아니면 공부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언론사 입사하시면은 일본어의 잔재로 보이는 일본어의 잔재로 보이는 은어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야마. 야, 야마가 뭐야? 이거 야마가 뭐야? 네가 보고한 거 야마가 뭐야? 수습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야마는 일본어로 산이라는 의미죠. 도대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 중심되는 내용, 중심되는 시각을 보통 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을 취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야마로 잡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령 그래서 특정 이슈에 관해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건지 부정적으로 볼 건지, 그리고 긍정적이라면 어떤 측면을, 부정적이라면 어떤 측면을 잡을지, 바로 이런 부분이 야마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꿈이라는 표현인데요. 꿈이 이것도 일본어의 잔재입니다. 일본어로 조, 한 개 조를 구미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꾸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출입처를 가시면 특히 관이나 행정부나 국회 관련된 출입처 가시면은 예를 들어 뭐 검찰, 국회 이런 데 가면은 기자들이랑 그 출입처 계신 분들 예를 들어 국회면 보좌관, 검찰이면 뭐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관들, 검찰 공무원분들 혹은 변호사분들끼리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팀을 모여가지고 같이 놀러 다녀요. 그리고 술 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바로 이 팀을 꿈이라고 합니다. 사실 꾸미는 나쁜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담합 네트워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취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꾸미에 들어있느냐가 취재의 역량의 절반 정도로 가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뻗치기. 아 이거 레알 공포의 단어. 뻗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누가 검찰 조사 받는데 나타날 뭐 한 안 나타나. 그러면은 수습기자나 신입 막내가 가가지고 나타날 때까지 10시간, 12시간 계속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마이크나 휴대폰 녹음기 갖다 대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죠? 이렇게 특정 장소 가가지고 계속 서 있고 특정 인물을 기다리는 걸 뻗치기라고 하고요. 또 특정 인물이 대답을 잘해주고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답 안 해주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도망가서 문 걸어 잠그고 회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회의장에다 이렇게 귀대고 혹은 진짜 청진기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청진기를 문에다 갖다 대고 그러고 그 내용을 이렇게 듣는 걸 귀대기라고 합니다. 또 일진과 말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특정 출입처를 가면은 뭐 기자를 3명 혹은 4명씩 동일 회사에서 파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회 같은 데는 뭐 종합지, 일간지 큰 데는 뭐 한 6, 7명씩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가장 그 출입처에서 대빵이 되는 그 회사의 가장 높은 분이 일진,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가장 막내를 말진이라고 부릅니다. 또 캡이랑 바이스라는 표현이 있죠. 캡이랑 바이스는 뭐냐면요. 바로 경찰팀 혹은 사건팀의 가장 팀장, 경찰팀장, 사건팀장을 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캡을 보좌하면서 캡이 없을 때는 캡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팀장급 선배를 바이스라고 부릅니다. 또 우라카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것도 일본 영어네. 보니까 거의 다 일본어 같은데요. 우라카이라는 표현은 특정 기사가 나왔을 때 뭐 보도 자료가 나왔다 아니면 뭔가 기사가 나왔다 이런 거를 그 다시
약간 기사 같은 건 재배열해서 우리 회사의 논조에 맞게 재배열해서 송출하는 걸 우라카이 한다고 그럽니다. 새로 취재된 내용, 단독 취재된 내용은 우라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반까지 설명드리기 전에 물 먹었다는 표현 먼저 설명드리겠다. 일단 물을 먹는다. 자, 여기 물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아니고 물을 먹는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같은 출입처 있는데 경쟁사가 나보다 먼저 단독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물 먹은 거야.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 먹은 경우에는 물 먹었다 그러면 엄청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분위기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반가이를 해야 됩니다. 반가이가 뭐냐면 저쪽에서 큰 단독을 하나 썼으면 우리도 뭐 작은 단독을 쓰든지 아니면 그 단독의 내용이 알고 보니까 좀 가짜 뉴스더라 아니면 오보더라 이런 걸 밝혀내서 또 보도하는 걸 반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론계에 존재하는 많은 은어들을 알아봤는데요. 또 길어지면 여러분이 지겨워하실까봐 다음 시간에 다른 은어들과 함께 정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